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영자 조대영입니다. 자막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입맛을 바꿔서 빠진 체중을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강좌의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서 그 요령이나 비결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화 상대 속의 다이어트 41번째 시간이자 탈무드 6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은 작은 선행에 큰 힘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두 갈식으로 정리하면 혈당 관리라는 작은 선행을 통해서 비만 관리와 생활습관병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인데요. 바꿔 말하면 사소한 것을 방치했다가 큰 화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호숫가에 보트를 묶어두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겨울에 호수가 얼어붙을 것을 염려해서 배를 끌어올리던 그는 실수로 배 밑창에 작은 구멍을 내고 말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배 주인은 내년 봄에 수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창고에 배를 넣어놨죠. 배를 창고에 넣어놨죠. 어느 겨울날 마을에 페인트 칠해준 사람이 일거리를 찾아오자 그는 창고에 배를 알려주었고 페인트공은 그것을 산뜻한 색깔로 칠해주고 갔습니다. 봄이 돼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물놀이를 하라고 배를 내주고 이를 보던 주인은 문득 배 밑에 구멍이 뚫린 것이 생각나고 깜짝 놀랐겠죠. 사색이 돼가지고 정신없이 호숫가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도 마침 아이들은 물놀이를 마치고 호수 기슭을 막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아무 일 없었니? 그는 천만다행이라는 심정으로 아이들을 끌어안고는 배 밑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누가 구멍에 나무 조각을 대고 꼼꼼하게 못질을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죠. 찾아가가지고 고맙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나무 조각을 대고 못질을 몇 번 했을 뿐인데요, 라는 그의 대답에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배 주인은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라는 얘기죠. 원조에서의 교훈은 때로는 작은 선행이 큰 힘을 발휘한다는 의미죠. 성찰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당 관리라는 작은 선행이 비만 관리와 생활습관병 예방을 가능하게 해준다. 즉 당뇨가 심해져 가지고 심할 경우에는 다리, 족부, 절단이나 실명에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할 때 큰 효과가 있겠죠. 본 강좌의 다른 부분에서 종종 언급되는 내용이지만 당분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는 현대인들이 눈여겨볼 것은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식전 식후 혈당이 정상으로 나온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겠죠. 공복 8시간에 100 이하 그리고 식후 2시간에 140 이하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식후 혹은 1시간에 치솟은 혈당이 혈관에 상처를 내도 식후 2시간 안에 기준열만 떨어지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죠. 혈당이 최고조로 치솟을 당시에 혈당을 체크하지 않는다면 그 심각성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개월가량 평균치 값으로 나타내는 당화 혈색소 검사에서도 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순간적으로 치솟게 하는 음식이 안 좋다고 해도 나한테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걸 자주 먹어가지고 혈당 스파이크 자주 일어나면 안 좋습니다. 가끔인 몰라도. 그리고 당장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장래에 어떤 심각성을 가져올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기 쉽죠. 또한 갑자기 우울증을 느끼거나 공황장애 판정을 받아도 그것이 본인이 먹은 또는 먹는 음식과의 연관을 짓지 못하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잘 몰라서일 수도 있고 애써 무관심하며 순간의 기쁨, 달콤한 것을 섭취해가지고 혈당이 치솟을 때 느끼는 활력이나 기쁨이죠.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너무 높은 것 같다. 자주
드시는 습관을 갖다가 이제 조심하라는, 경계하라는 얘기죠. 그런 순간의 기쁨이 주는 마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당뇨가 없어가지고 혈당 체크는 건강검진 때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체중관리 또는 뭐 과체중이나 비만 관리가 안 돼가지고 우울한 사람은 혈당 체크를 하고 높이 나오는 경우에 그날 혹은 전날 먹은 음식이 뭔지 생각을 해보고 혈당을 높이지 않는 음식과 음식으로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물론 혈당을 높이는 음식이 달콤하거나 중독성 있는 탄수화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단순히 자제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고혈당이 몸에 혈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본인이 순간적으로나마 고혈당이 나오는 걸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들이 심리에 미치는 파장은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온도계가 평균 기온을 심하게 웃돌거나 내려가면 색깔이 변하고 심할 경우 빨간색으로 있는 그 부분까지 변하는 것 상상을 해보세요. 혈당 수치를 보고 혈관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을 체감하면 입맛은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습니다. 식욕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맛있는데 먹지 말아야지 하고 굳은 마음을 먹는 건 다른 문제예요. 혈당을 체크를 해보면 그다지 어렵지도 아프지도 않습니다. 양치질 습관이 치아 사이를 깨끗이 관리해줄 수 있듯이 혈당 체크가 혈관벽을 깨끗이 관리해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당뇨 진단을 2010년도에 받고 2023년인 현재 13년이 넘었는데 2, 3년 동안 약을 먹다가 끊고 현재 의심군 수준으로 10년 넘게 유지해 오는 비결이 매일 아침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종종 체크해보는 혈당 점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공복 혈당이 높으면 전날 무엇을 먹었는지, 식후 혈당이 높으면 2시간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 상기하고 조심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위 기저질환 징후가 보인 지 꽤 오래됐지만 혈관 나이는 오히려 정상 나이보다 늘 5 내지 6년 젊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뇨 환자로 판정받고 의심군 수준을 내린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의외적인 그런 경우죠. 족부하고 눈이 있는 쪽이죠.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일반 혈관보다 훨씬 가느다랗고 마치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랗다라고 해서 붙여진 모세혈관, 털모자에다 가늘새자. 혈관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요. 혈당이 높아가지고 혈관벽에 상처가 나고 혈전, 흔히 소위 말해서 피떡이라고 그러는데 혈전이 쌓이면은 좁은 혈관부터 막히게 돼가지고 세포에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신경마비와 기능마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 발이나 다리가 괴사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썩고 해가지고 절단하거나 실명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고혈당을 혈당 점검이라는 작은 선행이 막아줄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음식만으로 조절할 수 없는 단계거나 도저히 입맛을 바꿀 수 없는 경우는 혈당을 낮추는 약은 필수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조절하거나 끊어야 합니다. 네? 본인 임의대로 하면 안 되겠죠. 저도 식이요법을 병행하면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한 후에 약을 끊은 경우고요.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앞에 그 이소부와 사자와 함께 사냥을 하다 해서 언급한 것처럼 당뇨 투병을 하시던 본인의 선친 같은 경우에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의사의 말을 약을 끊어도 좋다라고 오판하신 후에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좀 판단하기 힘드셨겠죠. 오판한 후에 독단적으로 약을 끊었어요. 그 결과 이제 뭐 저혈당 쇼크가 원인이 돼가지고 골절상을 입으시고 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뭐 병원을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그때 병원에서 그 약을 받으러 오시던 분이 오시지 않으면은 보호자나 집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오시지 않는 이유가 뭔지, 혹시 병원을 바꾸셨는지, 아니면은 독단적으로 약을 끊은 게 아닌지
라는 의문을 품고 보호자인 우리 가족들에게 연락을 한번 해 주었더라면 그 작은 선행이 갑작스러운 불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당뇨라는 병과 관리라는 것에 대한 상식이 저나 가족들이 전무했기 때문이죠. 잘 몰랐기 때문이죠. 자, 오늘도 두서없는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탈무드 7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요. 제목은 도끼와 나무입니다. 건강한 노화와 병약한 노쇠, 결국 본인이 결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